안녕하세요. 주도입니다. 10월 18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참 다이나믹했죠. 저는 오늘 레버리지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는 못 샀어요.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저 주도주는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모르겠어요. 가슴이 좀 간질간질한 게, 오히려, 조선주하고, 여행 관련주, 항공 관련주, 이런 게 더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동안에 낙폭도 많이 과대가 됐고, 상승한다 그러면 이런 쪽이 좀 상승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조금씩 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샀어요. 오바해서 샀다. 너무 많이 샀다. 네. 저는 그래가지고 지금 레버리지 50% 보유하고 있고요. 지금 예수금으로 돈을 좀 많이 때려 넣습니다. 오늘 저녁에 미국장이 상승을 한다 그러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레버리지 매수에 들어가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어요. 마지노선이 지금 형성이 됐거든요. 그리고 어제가 17일이었는데 16일이라고 하면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난리가 아니죠, 지금. 오늘 그러면 제가 왜 사게 됐는지, 이유는 하나예요. 환율. 이게 오늘 환율이죠. 오늘 환율하고 외국인들의 샤킹. 그죠? 외국인들이 거진 한 1,400억? 1,000억에서 1,500억 그 사이까지 매도세가 일어났었어요. 쭉 팔다가 갑자기 다시 사들이는 그런 모양새가 나왔고, 그러면서 지수는 레버리지 기준으로 마이너스 2%까지 빠졌다가, 아니죠. 플러스 2% 넘어섰었죠. 플러스 2%에서 보합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플러스 2% 넘어서는 그런 모양새가 나왔죠. 외국인들이 선물하고 현물 가지고 아주 장난을 대차게 쳤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장난을 치면서 환율이 같이 움직였어요. 처음에 시작하면서 푹 빠져가지고 다시 상승을 하다가 다시 떨어졌죠. 그죠? 그냥 굉장히 낙폭이 큰 것 같은데 별로 낙폭 크지 않았어요. 대략 32원, 33원에서 21원, 요 정도 낙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10원 정도 낙폭이 있었네요. 크긴 컸네. 그러네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좀 멀리 보잖아요. 저 멀리 보자 했잖아요. 그죠? 전 고점 1442원 정도 되겠네요. 그죠? 1442원. 1442원 여기서 스물스물 내려온 거예요. 그죠? 쭉 흘러 내려오는 거 굉장히 좋아 보이죠? 특히 요 부분, 요런 부분 오늘 이렇게 쭉쭉 빼주는 거 굉장히 좋았거든요. 환율만 봐서는 굉장히 좋았는데, 솔직히 오늘, 제가 좀 뒤늦게 샀어요. 왜 그러냐면 오전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움직였는데 우리만 움직였거든요. 달러 지수도 별로 안 움직였고, 오전에는 파운드화까지 같이 빠지는 그런 모양새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10년물 국채가, 굉장히 오전부터 좋았는데 지금 다 말아 올렸네요. 3.9까지 봤었는데 다시 4자 앞에 4자가 붙었네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놈 그다음에 환율 요 두 놈이 같이 움직여져 가지고 이게 글씨가 커졌나? 이렇게 봐요. 환율하고 국채하고 같이 움직여져 가지고 있었는데 기사가 하나가 나왔죠, 오늘 기사가 무슨 기사가 나왔냐? 미국이 돈이 많다. 아직도 개인들 돈이 많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내 주머니에는 아직 돈이 빵빵해요. 네. 금리가 지금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꽤 올라갔죠. 3월 달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6개월이 넘어서는데 금리도 많이 올라가고 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지금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니고 주가만 많이 빠졌을 뿐이고, 근데 개개인은 지금 우리가 소비 활동을 하는 개개인들은요, 그렇게 제가 밖에 나가도 그렇게 어렵다 이렇게 느끼지 못해요. 지금 주가만 바닥이고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들만, 주식시장에서 손해본 사람들만 조금 이제 안색이 안 좋을 뿐이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소비라든지, 그러니까 느낌이 별로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방송에서 내 주머니는 빵빵한데 주가가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다. 너무 이제 부활해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미국 소비. 그죠? 미국 소비에 대해서 나왔는데 인플레이션과 금리에도 견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지출이 13%가 증가했고요. 신용카드 연체율이 역대 두 번째로 낮고, 그죠? 예금 잔고도 팬데믹 이전보다 5배가 많다. 그죠?
주머니에 돈이 많다. 그럼 이거 어디다 쓸까요? 어디다가 쓰겠죠. 이런 기사가 나오고 하고 또 주가가 굉장히 강세였잖아요. 강세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사게 된 게 나스닥이에요. 오늘 나스닥 무너지면 음봉 떠버리면요, 내일 다 정리할 겁니다. 뭐 손해를 보더라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게 일봉이거든요. 나스닥 일봉. 어제 상승한 게 아쉬웠죠. 그죠? 음봉을 잡아먹는 상승이 나왔으면, 이렇게 상승이 나왔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래도 이게 3%예요. 3%짜리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오늘 만약에 다시 한번 양봉이 뜬다 그러면, 그죠? 어떻게 해서든 양봉이 뜬다 그러면 얘는 마지노선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뭐냐? 전저예요. 전저점. 그죠? 이게 6월 16일 날 있었던 전저점이거든요. 요거 위에 올라타는 겁니다, 이제. 그렇다 그러면 커다란 박스가 형성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저는 뭐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이 이놈만 버틴다 그러면 이 밑에서는 계속 매집을 할 겁니다. 그죠? 주식을 매집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희한하게 이렇게 봤더니, 희한하게 이렇게 봤더니, 생각보다 많이 빠졌다. 만약에 여기서 라인을 하나 그린다 그러면,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라인을 그릴 수가 있을까요? 그린다고 하면, 그죠? 여기도 한번 튀기고, 여기도 한번 튕겼고, 여기도 한번 튕겼고, 그죠? 꽤 많이 나왔죠? 한번 어디론가는 가볼만 하겠는데, 그죠? 빠지는 것보다는 요 모양새가 더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횡보 아니면 우상향, 아니면 그냥 60도 각도로 그냥 치고 올라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고버스는 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빠질 수도 있겠죠. 밑으로 더 빠질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빠진다? 글쎄요. 근데 빠지는 것도 뭐 제가 뭐 이거를 예견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저 같은 사람이. 근데 마지노선을 정해놨으니까 요거 무너지면 정리하면 되죠. 이게 저도 오늘 조금 사다 보니까 좀 과하게 산 면이 있는데, 지금 만약에 이번에 상승을 하게 되면 뭐 2차 전지도 잘 갈 것 같아요. 주도주도 잘 갈 것 같은데, 일단은 첫 번째가 지수 플레이예요. 지수 관련된 거 레버리지 꼭 가져가야 되죠. 그리고 납폭 과대, 그동안에 소외됐던 거 이거 분명히 땡깁니다. 개미들 이거 분명히 땡기게 돼 있거든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그동안에 많이 소외돼 있던 여행하고 그래가지고 중공업을 미리 사본 거예요. 2차 전지도 뭐 지수 플레이 하는데 가담을 할 수가 있겠죠. 넘버 2가 2차 전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넘버 1하고 넘버 3가 반도체잖아요. 차라리 반도체 ETF에 투자하는 게 나은데, 지수 플레이 하는데 뭐 반도체 ETF나 아니면 레버리지가 오히려 수익률이 더 좋은데. 그죠? 그래가지고 저는 그 세 종목을 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게 만약 무너진다 그러면 과감하게 내일이라도 다 정리할 겁니다. 근데 무너지지 않고 양봉이 섰다 그러면 내일도 좀 더 매수하려고 그래요. 어느 정도 바닥이 잡힌 것 같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런 기사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미국 경제가 1년 내 침체에 빠질 확률이 100%다. 100%고 1000%고 상관없습니다. 1년 내잖아요. 내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이거 투자한 거는요, 단기적으로 투자한 거예요. 글쎄요, 지금 첫 번째 이제 투자 이유를 만들자 그러면 이거는 뭐 그냥 자기 합리화인데, 실적이에요, 실적. 실적이 다 안 좋다 그러잖아요. 그죠? 어떤 뭐 은행이라든지 어제 은행 관련주들은 실적이 좋다 그러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실적이 다 안 좋다. 왜? 원적 분기 아니면 1분기라든지 2분기 때 너무 호황이었잖아요. 작년 4, 4분기는 더 호황이었고. 그죠? 실적이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실적이 안 좋은 게 뻔하겠죠, 지금? 다들 이제 미리 이제 실적 얻어 터질까봐 미리 이제, 우리 이제 이번 분기 실적이 안 좋아요 한 그런 회사들도 있고요. 뭐,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제 좀 멀리 보자 그랬잖아요. 이건 뭐야? 얘를 삭제를. 제가 좀 멀리 보자 그러지 않았을까? 멀리 보면, 야, 이거 얼마나 빠진 거예요? 벌써 이거 다 실적 반영된 거 아닐까요? 그죠? 33%가 빠졌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33%가 빠졌으면 실적 반영됐겠죠. 그죠? 4, 4분기 실적이 더 안 좋아지겠죠. 근데 3, 4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안 좋게 나왔어요. 그렇다 그러면 주가를 더 뺄까요? 저는 더 안 빼고 오히려 야 됐어 조정 충분히 받았어 해가지고 더 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오히려 실적이 좋게 나오고 빠지는 경우도 있고 실적이 안 좋게 나와가지고 상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주식이에요. 그걸 뭐 전문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 잘 모르겠고 많이 빠졌다. 첫 번째 들어가 우리가 이 지금 레버리지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이 빠졌다예요. 더 빠질 수도 있다. 근데 얼마만큼 빠질 것이냐는 거죠. 그죠? 여기서 뭐 연준이라든지 파월이라든지 나와가지고 어떠한 멘트를 날린다. 주가 올라가면 안 된다. 멘트를 날린다. 2주 후면 그죠? 2주 남았나요? 한 3주 후면 선거예요. 일단은 선거 지나고 나서 그런 멘트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은 가장 우리한테 상승에 있어가지고 걸림돌이 실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실적은 많이 빠졌다. 그리고 침체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1년 후잖아요. 저는 길게 안 봅니다. 한 2주, 3주? 그죠? 계속 제가 지금 투자하는 거는 변동이 굉장히 심하고 내일이라도 싸그리 다 팔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떠한 투자금만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기존에 투자하던 거에서 많이 줄여가지고. 근데 저는 이번에는 조금 과감하게 한번 투자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거마저 무너진다 그러면 진짜 만 무너지고 코스피 기준으로는 2000포인트까지 봐야 되지 않을까. 2200은 그냥 무너지는 건 당연하고요. 그게 이제 내일 그게 내일 결정이 되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 전에도 그 야간 선물 시장이 그죠? 야간 시장이 S&P 500하고 나스닥 선물 시장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지금 더 강하네요. 그죠? 그 유럽도 어느 정도 버텨주고 지금 유럽이 어느 정도까지 버텨주는지 한번 볼까요? 그죠? 1.5% 나스닥 야간 시장이 1.5%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독일이 1.3%, 1.3%, 1.3%. 뭐 별반 차이 없습니다. 이 상태로 간다 그러면 내일도 양봉. 내일 양봉 나온다 그러면 오 땡큐. 그리고 우리 장도 괜찮아요. 코스피. 우리는 코스피를 봐야겠죠? 코스피를 보면 괜찮습니다. 아, 좋잖아요. 만약에 우리 장 차트만 가지고 한다 그러면요. 벌써 투자가 됐어야 되죠. 그죠? 어느 정도 바닥이 견고하게 딴 바닥이 나왔다 그러면 이때 투자가 됐어야죠. 제가 어제 그래가지고 아쉽다 그러는 거예요. 어제가. 아쉽다. 어제도 간질간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제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혹시 몰라가지고 왜 나스닥이 믿업질 못했거든요. 계속 왔다 갔다 그러네. 믿업질 못했거든요. 그냥 이 상태만 보면 믿업질 못하잖아요. 그죠? 올라간다 그래도 얼마나 올라가려고. 그죠? 근데 3%를 땡기더라고요. 근데도 허리춤에 딱 걸린 거예요. 근데 다행인 게 확대해서 보면 다행인 게 이렇게 보면 뭐 믿었지 않잖아요. 그죠? 만약 여기서 뭐 양봉이 나와도 뭐 이 중간에 나온다든지 이 중간에 이렇게 걸리는 뭐 이런 식으로 뭐 뭔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 밑에 파란색이 그냥 이 밑에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음봉이 쭉 나온다든지 근데 뭡니까? 딱 봤더니 갭 상승에 양봉이 쭉 나온 거예요. 아쉬운 거는 전고를 뚫지 못한 거. 이게 아쉬운데 그래도 마진원이 형성됐으니까 사고 싶었어요. 손실을 보더라도 이 정도는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뉴스를 조금 봐야겠다. 이제부터는 이야기가 형성이 돼야 되니까 봐야겠다. 그래가지고 뉴스를 좀 봤거든요. 뉴스를 봤더니 뭐 거의 나쁜 뉴스 안 나오더라고요. 그죠? 보니까 몇 가지 문제가 되는 뉴스들이 있어요. 그렇게 뭐 심도 있게 볼 뉴스들은 없는데 일단은 이건 좋은 뉴스잖아요. 미국 사람들 주머니 빵빵하다. 그죠? 소비 위축 안 된다. 그렇다면 주식에는 좋은 거고. 그리고 바이든이 다시 전략 비축률을 추가로 방출한다. 그죠? 이게 지금 10월 말 11월 둘째 주까지 월 100만 배럴씩 이게 방출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를 더 연장을 한다라는 거, 이거는 솔직히 제 생각에는 11월 8일 날
그 선거가 있는데 선거용인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이제 발표할 예정이라 그러는데 뭐 그러면 기간 늘리겠죠. 지금 11월 둘째 주까지 방출을 하는데 뭐 11월 말까지 방출을 한다든지 12월까지 방출을 한다든지 그죠? 근데 무한정 방출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이제는 사우디를 자근자근 씹을 겁니다. 한번 보세요. 기름값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미국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유가가 높으니까 섣불리 어떤 강력한 행동을 못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직도 생각이 있는데 아직도 그 생각인데 바이든이 사우디 가가지고 그냥 허치거리 하고 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사우디 입장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중간에서 난처한 입장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쪽에서 뭔가 행동이 나설 겁니다. 그리고 요 이제 그 크레디트 스위스 요 은행 요게 이제 말이 많았잖아요. 그게 이제 자산 일부를 중동자본을 유치를 한다. 자산 일부를 매각하고 막 이런 기사가 있잖아요. 요건 잘 모르겠지만 이게 시스템으로 와전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시스템 위기까지 가는 거 아닌가? 은행이 망가진다든지 아니면 기업이 망가진다든지 지금 이제 슬슬 뉴스에서 좀비 기업들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시스템 전이가 되는 거예요. 기업들한테. 이거는 진짜 큰일이거든요. 그러면 연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거를 어느 선까지 허용할 거냐는 거죠. 그죠? 무작정 놔두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요거는 희한한데 중국이 난리잖아요, 지금. 그죠? 뭐 중국 얘기는 뉴스 보고 하시고. 근데 중국은 지금 중요하진 않다. 과도기다, 중국은. 그래서 중국은 조금 한 발 빼고 오히려 중국 증시가 더 상승하지 않을까. 이럴 때일수록 뭐 보여주는 거를 놈들한테 보여주는 걸 더 세게 보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주가 부양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거든요. 근데 뉴스가 과히 나쁘진 않아요. 전에보다 훨 낮았어요. 그 상태에서 한번 배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유 없습니다. 그렇다. 그리고 뭐 오늘 과히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끝났는지. 그죠? 과히 오늘 그 등락폭은 코스피 기준으로 한 플러스 1%? 보합에서 플러스 1% 거기서 왔다 갔다 했는데 별로 등락폭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스펙타클했어요. 굉장히. 이거를 분봉을 한번 볼까요? 코스피를 15분봉을 한번 보죠. 그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게 레버리지 기준으로 플러스 2% 띄우면서 상승을 했다가 떨어져가지고 보합. 그죠? 빵. 그 다음에 다시 플러스 2. 여기서 외국인들이, 그죠? 선물하고 매도. 선물하고 매수. 그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봐서는 별거 아닌데, 이렇게 보면요. 이거 굉장히 큰 거, 납폭이 굉장히 크거든요. 저 이거 보면서 오늘 참 재밌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샀느냐? 아니요, 못 샀어요. 여기서 샀습니다. 많이 올라갔을 때. 이때가 이제 환율이 뚝뚝뚝뚝 막 떨어지고 난리 법석을 피우고 뉴스 나와가지고 뉴스 가지고 고민하고 그럴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상당히 고점에 잡았어요, 지금. 근데 괜찮습니다. 왜? 더 살 거니까. 이건 단타형이 아니거든요, 지금. 만약에 내일 나스닥 음목 뜨면 단타형이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오래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다른 거는 뭐 과히 그렇게 관심이 가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뭐 말이 길어졌는데 다 필요 없어요. 오늘 저녁에 양봉 이것만 하나 더 나온다 그러면 땡큐. 그러면 내일도 플러스 레버리지. 이제부터는 뭐 다른 거 안 사고 레버리지만 집중적으로 살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놓친 거 있나요? 놓친 거 없죠? 그죠? 놓친 거 없고. 그리고 아까 오전에 이 금값하고 은값이 좀 움직이는 것 같았는데, 안 움직이네요. 그죠? 은은 계속 들락날락 거리는데, 요놈들이 조금 상승을 해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금 아구가 딱 맞질 않아요. 제 마음에는 딱 들질 않는데, 어딘가 모르게 옛날 생각도 나고, 이럴 때 한번 배팅해보고 싶다,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닐 수도 있죠. 자고 나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질 수도 있는데. 그리고 어저께 봤는데 이제 그동안에 납폭 과대주 있잖아요. 그죠? 얘네들이 많이 상승했어요. 뭐 페덱스라든지 GM 보시면 뭐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7% 올라갔고, 애플 이렇게 올라가고, 그죠? 오히려 상승을 한다 그러면
찐 상승이라 그러면 이런 놈들이 좀 상승을 해주면 찐이었을 텐데 그러면 더 좋았을 텐데 그죠? 쉐브론 같은 경우는 기업 실적도 굉장히 좋고 그죠? 앞으로 전망도 좋은데 안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이런 게 올라가더라. 테슬라는 지금 말도 많은데 이렇게 올라가더라. 그러면 뭐다? 개미들이 붙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누구다? 개미다. 이 개미들이 왜 붙었겠어요? 그 뉴스 있잖아요. 그죠? 아니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안 붙겠습니까?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저는 이 뉴스 하나 딱 보고 나서 투자해야겠다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내일도 이제 유심히 뉴스 계속 이제 추적을 할 거고요. 이제는 뉴스에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제가 주식을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습니다. 이게 월봉이거든요. 보십시오.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많이 빠졌고 차트 분석하는 분들도 지금 많이 빠졌다. 지금은 좀 매집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차트를 대입해야 되는데 저는 차트 그런 걸 대입을 할 줄 몰라가지고 그냥 저는 요렇게 전저 해가지고 이제 심리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이런 것만 파악해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많이 빠졌다. 지금 더 빠진다 그러면 글쎄요. 저 같은 투자 성향은 어차피 뭐 고퍼스도 투자하고 레버리지도 투자하니까 더 빠진다 그러면 여기서는 고퍼스가 아니라 조금 한 템포 쉬었다가 다시 재투자하는 그런 거를 선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녁에 진짜 미국 양봉 한번 쭉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내일 아침에 진짜 기쁜 마음으로 방송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끝.